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탑모델 최소라 씨와 함께하게 됐는데요. 그 전에 우리 소라 언니 제가 소개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말이 필요 없습니다, 사실. 모델계 커리어 중에서는 앞살이에요. 저 언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, 사실. 저의 고막을 가장 많이 손상시킨 사람이기도 하고.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2015년쯤에 딩고 스타일이라는 걸 찍었어요, 저는. 제가 그때도 진짜 방송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실시간으로 기빨려 하는 걸 너무 티를 냈었거든요. 요즘에 갑자기 좀 차분해졌어요. 무슨 일이 있었는지. 아줌마라서 그런가 봐요. 결혼했고요. 제가 아는 주변의 사람 중에 일을 할 때 정말 진심으로 몰입을 하는 편이에요. 정말 프로페셔널한 사람이고요. 일 외적으로는 진짜 좀... 제가 아는 현지는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사랑스러웠던 여자? 뭐래도 귀엽고 뭐래도 사랑스럽고 보고 있으면 행복한 귀여운 동생. 소라 언니가 사과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. 일단 저부터 시작해서 저 고막 다치게 한 것부터 사과해야 되거든요. 왜 저러고 있어? 컨셉이 진심인 사람이라니까요. 네, 오늘 일단 사과 한번 해보면서 사과 깎아보려고요. 가자 사과하러. 이게 뭐라고 떨릴까? 뭐가 떨려? 나도 언니 떨릴까? 일단은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면 돼. 그지? 사과하러 온 거니까 나. 일단 언니가 나오게 된 이유를 알지? 소소하게 사과할 게 많다. 오케이. 뭔지 반성문 제출해 지금. 뭘 사과해야 됐었어 일단? 일단 희정 언니에게 사과를 합니다. 소라를 오디션장에서 만났어. 소라가 완전 깨져가지고 거의 울먹울먹거리는 거야. 근데 심지어 나는 이제 오디션 들어가야 돼. 언니 멘탈은 어떡해? 그러니까 저 괜찮다 했는데 그녀는 1등을 하고 나는 오디션에서 떨어지고. 언니만 흔들어. 소라 언니가 나빴네. 언니만 흔들어놨네. 이거 보고 소라 언니가 사과 한번 해야겠다 이거는. 소소하게. 근데 소라한테 이 얘기 몇 번 해가지고 몇 번 저 언니 또 한다 이럴 수도 있어. 언니 미안해. 내가 그날 내가 언니한테 왜 그랬을까? 그냥 언니 보자마자 그냥 눈물이 나왔어. 언니를 너무 어렸을 때 봐가지고. 그럴 수 있지. 신혜 언니한테도 사과해. 신혜 언니 소라 언니가 미션하러 온 애 같잖아. 아니 언니 경쟁 물이 안 빠진 것 같아. 이거는 소라 언니가 소소하게 사과해. 누가 저렇게 도와주라서 최선을 다해서 꺾고 있어. 그날은 내가 왜 그랬을까 또 너무 열정이 넘쳐 흘렀나 봐. 본인이 우승하러 오신 거예요? 선생님? 아이 설마요. 그런 생각으로 갔겠습니까. 나도 모르게 일한다니까 그냥 열정이 넘쳐 흘렀네. 그리고 저한테도 할 거 있잖아요, 사과. 너의 고막을 상하게 한 거? 오늘 이렇게 하다가 이쪽 귀 너무 아프잖아? 옛날보다 톤이 좀 내려가지 않았어? 많이 차분해졌어. 많이 용됐어, 지금. 사람- 결혼하고. 아, 그리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언니인데 왜 반말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외국에서 너무 같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동생들이 다 현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동방예의지국에서 좀 벗어나는 일이 아니지. 나 계속 소라 이럴 것 같아, 습관 때문에.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 그거에. 맛있겠다. 죄송합니다 희정 언니. 죄송합니다 신혜 언니. 신혜 언니뿐만이 아니야. 언니랑 한 그 당시 미션을 한 멤버들이 있었죠. 전체적으로 사과해야 돼. 죄송합니다. 근데 응. 더 눈에 띄어야 하지 않았었나. 더 열심히 해서. 근데 우리 왕초보잖아. 촬영을 해본 적이 없는데. 방송의 자세가 아니야. 아! 이거부터 해야 돼. 뭐? 이제 도스코 이후에 언니 이제 개가천선 했잖아요.
사람 됐지. 사람 된 거를 이제 사람들이 언니가 방송이나 어디에 나와서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항상 멋있는 화보나 뭐 광고나 이런 데서만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거기서 멈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. 소라 언니는 이 결혼 전과 후로 성격이 가장 크게 바뀐 포인트가 그때라고 봐. 맞아 맞아. 그 전에는 왜 저래 저 언니. 내가 이 말을 달고 살았어. 왜 저래 이랬다?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 가정이 생기니까 컨트롤이 되는가 봐 이제. 그치? 안 하면 안 되지 이제. 내 주변에서 가장 성격이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사람이 소라 언니 같아. 참. 난 언제나 사랑스럽고. 나만 또 안 좋은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언니는 자꾸 나한테 사랑스럽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이건 옛날부터 했던 얘기잖아. 맞아. 옛날부터. 내가 아무리 막 소라 하지 마 막 맨날 이래도 언니는 사랑스러워 뽀뽀해주고 맨날 막 볼 뽀뽀해주고. 여자 동생들이 진짜 이뻐요. 그치? 예뻐할 수밖에 없어 근데. 왜 이래. 예뻐할 수밖에 없잖아. 진짜 동생들도 잘 챙겨주고. 소라 언니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가면은 개인 카드로 회식 맨날 쏘고 3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너네 다 집 못 갈 줄 알아. 막 비싼 거 먹어 막 이런 스타일이야. 입 빼리지 마. 아니 근데 왜 저래라고 하셨잖아요. 예. 왜 그렇게 일단은 소라 왜 저래가 왜 나왔냐면 옛날에 스트릿 패션 같은 거 이제 보면은 겨울에 여름옷 같이 입고 다니고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녀서 겨울에 막 사시나무 떨듯이 추워해요. 그럼 언니 좀 두껍게 입어 이러면은 그냥 슬립 드레스 같은 거 하나 입고 가죽 잠바 있잖아. 따뜻하지도 않는 거 맨날 입고 가죽 다녀. 자켓. 그리고 끝. 항상 뿌리는 향수가 있었어. 그래서 내가 언니랑 같은 촬영인데 이틀 촬영이었어요. 근데 내가 같은 촬영인지 몰랐어. 근데 소라 냄새 나는데 어제 소라 찍고 갔어? 이 정도로 향수 냄새가 강한 게 있었어. 근데 어제 언니 찍고 갔다는 거야. 이 향수야. 근데 요즘 많이 좀 줄인 것 같아 언니. 왠 줄 알아? 그래? 그 단종됐거든. 아껴 뿌리구나. 응. 뭐예요? 메종 프란치스코 커전 그거 맞지? 응. 메종 프란시스카장 캐시미어 무드. 진짜 쎄 향. 근데 그 단종됐다는 얘기 듣고 바로 이베이를 켜가지고 한 10병을 사놨어. 거기 이베이에 있는 모든 제품을 다 싹쓸이 해놨어 내가. 나한테 다 있어 그래서. 정말 메종 그런 프란시스카장 보고 계신다면 느낌. 다시 만들어주세요. 이런 사 이제 독하게 또 몸 관리를 열심히 하잖아요. 옛날에는 막 비타민만 먹고 살고 이랬어 언니가. 비타민 먹으면 배부르다 그러고 비타민을 한 움큼씩 먹으니까 이만큼씩 먹었어. 비타민 거짓말이 아니야. 막 몇 알씩 먹었어. 그걸 영양분을 채워야 되니까. 원래 다 걱정하신 거네. 소라님 약간 걱정하신 거. 맞아요, 맞아, 걱정이 맞아. 왜 저래요? 그러니까. 항상 나보다 더 언니 같은 마음으로 언니 소라 제발. 컴다운해. 제발. 근데 그런 와중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비타민만 먹고 막 하루 종일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사람으로서 되잖아. 나도 같은 동종업계 일하고 몸매 관리하는 거 좋다 이거야. 왜 저렇게까지 해? 이게 나오는데 근데 그게 언니가 프로페셔널한 언니 말도 안 나온다. 난 지금도 왜 저래야. 근데 언니가 그 당시에 나한테 얘기한 게 저는 언니보다 상대로 체구가 작아요. 근데 언니는 진짜 운동 하루만 하잖아? 너무 예쁘게 근육이 딱 붙는 몸이야. 근데 이게 군부자. 그 카메라에서 보면은 약간 펌핑이 돼서 나오는 게 언니가 싫다 그랬어 그 당시에. 맞아. 그래서 좀 더 예쁘게 이렇게 쫙 떨어지고 딱 보였을 때 내 만족이잖아 사실. 맞아. 우리는 알아 뭔지. 세상의 몸이 뭔지 뭔지 본인이 제일 알아. 내가 아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지. 마음에 안 드는데. 근데 나 이제 좀 나이 먹어서 군부자 아니다. 언니 술 마셔서 그래 그거 다. 그치. 술 마시면 붙을 수가 없어. 언니가 지금 뉴욕에서 산 지가 몇 년 됐죠 지금? 나 11년? 11년? 그 정도 됐겠다. 근데 지금도 겨우겨우 한국에 오랜만에 나와서 딱 오늘 하루 시간 돼서 이렇게 나와주신 거거든요. 저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나는 오히려 너랑 오랜만에 만나서 좋아. 나 사랑해? 왜냐면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. 찬다 방패 싸움이야. 왜냐면 알지. 내가 너한테 고마운 거 너무 많은 거. 왜? 우리 아버지 제사 때,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너가 와서 나를 안아주면서 아빠한테 지금 가시면 안 되죠. 안 됐지. 너무 안 빨리 됐지. 갔잖아. 너무 빨리 갔잖아.
지금 가시면 안 됐죠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너무 고마웠어. 나만을 위해 나만의 편이라는 게 너무 느껴졌고, 내가 아기가 너무 갖고 싶다고 했을 때 다들 나한테 막 뭘 해줄게, 그러니까 막 아기 선물로 뭘 해줄게 막 이랬는데, 너만 나는 언니 스파권 끊어주고 싶어. 언니가 고생했으니까. 너무 좋았어 그게. 나만의 내 편인 것 같아서. 과거에 내 자신 칭찬해. 난 언니 편이지. 아니 애기도 물론 좋은데 언니가 고생 제일 많이 했지. 애기 낳는 게 누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해. 맞잖아. 그치? 그래서 너무 좋았어. 언니 이런 걸 기억하고 있구나. 나는 너 예전에도 말했지만 미안해, 순위가 좀 변동되긴 했는데 요즘 좀 밀렸어. 원래 최애 동생 탑3안에 들었거든? 좀 밀렸어. 1위였어. 1위였는데 신우이가 생기면서 이제 신우이가 맞아. 1번으로 바뀌었고, 아유 뉴욕 살 때 그래도 탑3에 있었는데 언니는 지금 아무래도 뉴욕에 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만나는 게 힘들어 이제. 그치? 그리고 그때는 요즘 많이- 애기들이 너무 많아. 예쁜 애기들이 너무 많아. 아 밀려가지고 요즘 최애 동생에서 밀렸어 지금.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만나고 싶었어. 많이는 안 밀렸지 그래도. 안 밀렸지만이. 야 어떻게 네 자리가. 나 그래도 막 약간 부동에 거기 있었는데. 그럼 당연하지. 뭔 소리 하는 거야. 아 맞다. 모델 지망생들이 있잖아요. 그럼 언니한테도 DM 많이 오지 않아? 언니 같은 모델이 되고 싶어요. 열심히 하세요. 근데 이거는 나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, 구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본인의 몫이야. 본인이 본인을 더 알아가고 본인이 자기를 더 많이 알아야지 더 디벨롭할 수 있는 거고, 본인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들이야 그거는. 나랑 똑같은 얘기 하잖아. 앞불사 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. 그럼 본인을 보고 디벨롭을 해야 돼. 스타일 변경하든지 뭔가 계속 해야 돼. 언니도 첫 시즌 나갔을 때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. 원래는 평범했어. 그치? 언니 처음에 어떻게 나갔지? 해외를? 나 사실 잘 몰라. 정확하게 잘 몰라. 어느 날 그냥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사님한테 소라야.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. 우리 저번에 해외 나가는 거 얘기했잖아. 네 그랬죠. 기회만 된다면 열심히 해야죠. 그래서 3일 뒤에 나갈 건데. 네? 네. 준비해. 네 알겠습니다. 그렇게 나갔어. 아, 첫 시즌을 그럼 언니는 뭐 에이전시 알아보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나간 거야?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에이전시에서 나랑 얘기를 끝내고 내 프로필을 아, 돌렸어, 먼저. 돌렸대.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아무것도 못 들은 상태에서 갑자기 3일 뒤에 나간다니까, 아 그렇군요 하고 나간 거야. 그냥 공항에 도착하니까 웬 남자가 내 이름을 주고 서 있어. 봉슈 하면서 소하 이래. 그래서 맞다고. 나 근데 상황 연기를 좋아하네. 맞아. 상황에 대해서. 아니, 내가 너 에이전트야 이러길래 아. 내가 에이전트가 이씨 나오는 거구나를 그때 처음 알아서 만나자마자. 너무 근데 회사에서 이사님이 아무것도 안 해준 거 아니야? 아무것도. 근데 지금 회사가 아니라 그때는 다른 회사였어, 언니가. 그냥 그치? 그리고 그때는 해외에 데뷔한다는 그 사례가 많이 없기도 맞아. 했고, 성희 언니, 지혜 언니 뭐 이렇게 언니들이 있고. 닦아놓긴 맞아. 했었지만 없었어. 그래도 많이 없었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정보도 없이 에이전트 가가지고 이제 뭐 사인하고 갑자기 나한테 지도를 줘. 종이 지도를. 맞아, 그때는 구글맵이 없어서 책 보고 다녔어. 우리가. 종이 지도를 싹 우리 때는. 주더니 알아서 찾아가래. 주소 맞아. 이거래. 일단 해보자 해서 열심히 찾아 물어물어 갔지. 제일 처음 배운 프랑스어 Excuse moi, Excuse me 하면은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. Excuse moi 하면은 Oui? 하고 돌아보시는 거야. 나는 그거 먼저 배웠어. 빠그동. 빡좀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빠그동 이거 먼저 merci. 외우고 맞아. I don't speak in French, I'm sorry. 난 그거 한 문장을 외워갔어. 두빨레 옹글레 영어일 줄 아시나? 딱 하나만. 두빨레 옹글레. 그래 이걸 외워가야 돼. 하나는 해가야 돼. 뭔가 하나는 있어야지. 그래야지 얘가 에티튜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도와줘. 그렇게 해서 루이비통 쇼를 하는 거야. 멋있다. 근데 맞아. 왜냐면 우리는 뉴욕 막 다 쇼가 너무 많아가지고 캐스팅도 하루에 15개씩 다니고 이랬는데 지금은 4개 가도 많다고 그래요. 그때 뉴포트 살았잖아. 뒤져지 쪽. 고생했네. 팩트 타고 다녔겠대. 다 끝나고 새벽 2시에 겨우겨우 집에 돌아왔다? 알지? 그쪽은 또 지하철까지 따로 맞아. 쓰잖아. 어. 돈 따로 낸단 말이야. 돈도 따로 써가지고 여기 겨우 왔더니 갑자기 미팅 한 번만 더 가래. 처음에 돈도 없는데 우리. 돈도 없는데. 나 해외 데뷔하고 3년 만에 돈 받았잖아. 정산이. 회사 문제 있어가지고. 응.
델리 가가지고 델리 가면은 박스 큰 박스 있고 라지 사이즈 박스 있고 스몰 사이즈 박스 있잖아. 근데 라지 사이즈는 비싸니까 스몰 사이즈 박스 하나로 이렇게 뷔페,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걸로 아침 점심 저녁 다 나눠 먹고. 근데 언니가 진짜 뭔가 약간 처음에 했을 때 재수가 없던 케이스야. 그러니까 잘 안 알아보고 그냥 이렇게 됐네. 아 그래서 그것도 있어. 애기들 나오면 밥은 내가 사준다. 먹고 싶은 거 다 시켜. 지금 원하면 다 풀어. 언니가 근데 이거를 되게 동생들을 막 살갑게 잘 챙겨요. 저는 어려워해서 못 다가가는 케이스고 언니는 뭐 배고프지 밥 사줄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야. 왜냐면 나도 그 은혜를 받았었거든. 뉴욕 첫 시즌 때 지혜 언니랑 쇼가 끝나고 나서 지혜 언니가 밥 먹을래? 나한테 이러는 거야. 근데 나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때 처음 뵌 거니까 언니도 반가웠을 거야, 한국인이고. 근데 나도 애기잖아. 어. 나도 뽀시래기잖아. 아, 혹시라도 나 때문에 귀찮아하시지 않을까. 막 괜히 그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. 저 그냥 집 가서 먹을게요. 이랬는데 아니야 밥 먹자 같이 먹자 나도 혼자 먹기 그래서 그래. 그럼 나를 이게 그냥 이렇게 끼고 그냥 간 거야. 지연이 진짜 멋있어. 그게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. 그래서 나도 다짐했어. 나도 내 동생들이 생기면 내가 좀 더 살갑게 다가가야겠다. 나도 그래야겠다. 아니 근데 현진님이 그때 해외 생활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외로움이라고. 맞아, 외로워요. 소연이 어떠세요? 제일 힘든 거 사실 다이어트도 있고 막 잠 못 자는 것도 있고 막 일 너무 많고 막 비행기 너무 많이 타고 막 다 있는데 정말 힘들다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소소한 이런 얘기들 그냥 나 밥 한 끼 먹을래? 막 이 얘기할 사람 없는 거? 그게 외로움이야. 그래서 외로운 게 제일 힘들어. 언니도 좀 외로움이 힘드네. 같이 그럼 뉴욕에서 둘이 놀면 됐지 이러잖아요. 근데 서로 출장 가기 바쁘고 스케줄 해서 같은 도시에 살다 보니 이제 마주치는 게 정말 귀하고 힘들어. 왜냐면 모델들은 항상 그게 있잖아. 갑자기 일이 잡히는 그게 라스트 있으니까. 미닛이 있으니까 약속 맨날 파해. 그래서 우리들끼리는 파해도 그래 잘 갔다 다녀와. 와.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미안함이 아예 없는 없어. 상황. 왜냐면 다 이해하니까. 맞아. 근데 나 외절에 또 있어. 뭐지? 뭘까? 월세 진짜 제일 비싼 데 사는 거야, 맨하탄에서도. 그래서 맨하탄 뷰 다 보이는 집 있죠. 타임스퀘어 있고. 고층. 고층 신식 건물. 어. 엘리베이터 한 3개 있고 막 가드 막. 지금은 유럽식 건물. 나는 어떻게 해서든 좀 저렴하게 살라고 퀸즈로 넘어가는 마당에 제일 비싼 그때는 내가 그러니까 자랑 아닌 자랑 한 번만. 해야지. 그때는 벌이가 지금의 몇 배지. 몇 배였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페이 자체는 좋아. 그냥 일이 줄었을 뿐이야. 그치 이제. 왜냐면 내 높이 페이가 너무 높으니까. 그러니까. 그때는 페이는 낮더라고 하더라도 일이 많으니까. 이만큼이었으니까 맞아. 막 일주일에 나라를 막 4-5개씩 막 다니고 도착해서 바로 스튜디오로 싸서 헤어 메이크업 받고 촬영하고 저녁 비행기 타고 넘어가서 도착하자마자 스튜디오 가서 헤어 메이크업 거기 맞아. 그 세면대에 가가지고 이러고 맞아. 머리 감고 오늘 있고 화장실에서 막 그냥 까먹어. 그거를 거의 막 몇 달을 계속 쭉 하니까 그러면은 창고는 계속 쌓이고 돈 쓸 일은 없잖아. 집으로 다 쓰는 거야, 렌트비로. 렌트비로 쓰고 있는 거지.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. 왜냐면 가정이 생기니까 좀 그렇지. 맞아. 근데 그때는 내가 돌아왔을 때 나만의 그 공간이 너무나도 중요했어. 맞아. 왜냐면 항상 우리는 호텔에만 지내고 맞아. 이제 나의 홈 스윗 홈이라는 그 느낌을 받는 데가 중요하지. 없는데 그 집에 왔을 때 집에 왔다. 이 아늑함, 이 안정감 이거를 너무 느끼고 싶어서 집이라도 내가 만족할 만한 곳으로 잡자. 그래서 그런 집을 했던 건데 지금은 조금 근데 비싸잖아, 그 집도. 아니 그때 그때나 지금이나. 비싸긴 한데 리치 언니 열심히 다르네. 일하고 있잖아. 그래서. 리치 언니 다르네. 열심히 일하잖아. 그렇게 막 일주일에 4번씩 막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일만 하면은 스탑하고 싶다 이런 번아웃? 그래서 저 안식년 가졌잖아요 작년에. 작년에 1년 쉬었어, 통으로. 그러니까 저는 중간중간에 휴가를 한 번씩 그냥 툭툭 잘 가거든요. 그냥 여행을. 근데 언니 진짜 일에 완전 집중해서 몰두하는 프로페셔널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쉴 거면 완전 쉬어버리고 할 거면 완전 하자 이런 느낌이고. 근데 나는 그게 좀 부러웠어. 왜? 그때 당시에 나는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라
나한테 휴가를 준다거나 쉰다는 그게 용납이 안 됐거든. 그러니까 너무 본인한테 가혹할 만큼 엄격했어 언니가. 엄청. 나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. 차라리 끊임없이 일을 해야지 나를 붙잡고 있을 수 있겠다. 몸이라도 뭔가, 정신없이 만들어야 돼. 이게 혼을 쏙 빼놔야지 내가 차라리 내가 안 힘들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못 하니까. 맞아. 나도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.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렸던 거야 그냥. 맞아. 지금은 좀 많이 유들유들해졌지. 유들유들하고 말랑말랑해지긴 했는데. 금전 치료도 받고 1년 통으로 쉬는 사람이 어딨어. I just spend the money. 와우, 플렉스. Yes, very good.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벌써 마무리를 한다고 이렇게? 아니 이제 2부 시작해야 돼. 아 2부가 따로 있어. 소라 언니랑 이렇게 오랜만에 좀 잡담도 해보고 확실히 친한 사람이 나오니까 이런 대본이 필요가 없어 사실. 다른 게 너무 지금 할 다 얘기가 무시했죠 대본을. 한 게 없어 지금 사실. 그치? 미안해요. 우리 제작진분한테 미안할 미안해. 이거 정도로 분량이 했어. 나오나 그러면? 별로 덜 자극적이었는데? 그런 내용은 안 돼 언니. 여기서는 안 돼. 진정해줘. 뭐 우리 소라 언니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일도 잘하고 사과도 잘 깎고 앞으로도 모델 채소라 그리고 인간 채소라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오다 가다 전광판이나 뭐 이렇게 잡지 같은 거 보면 소라 언니 많이 발견할 거예요. 그럴 때마다 반갑게 아 우리나라 아주 국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열심히 같아요.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옷 빨리 갈아입기 해보려고 해요. 사실 우리는 백스테이지 들어오면서 벗는 거라서.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. 다 입고 나와야 돼. 윤지! 왜?